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장 응력의 조합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인장 실험이라는 거,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우리가 그 재료가 파단될 때까지 우리가 하중을 가하는 실험을 우리가 인장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재료를 압축해서 이렇게 파단될 때까지 압축하는 실험을 압축 실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장이나 압축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기를 우리가 만능 시험기, 그래서 UTM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에서 U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TM이라는 시험기를 가지고 어떠한 재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형태대로 우리가 어떠한 규격에 맞는 시험편을 가공을 해서 이 시험편을 잡아당겨서 인장 실험을 하면 일반적으로 파단면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파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우리가 압축을 해서 이렇게 파단을 시키면, 자, 이렇게 45도,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경사진 면으로 이렇게 파단이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재료는 우리가 인장 실험을 해서 이렇게 파괴된 형태의 시험편이고,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시험편은 우리가 압축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파단을 시킨 재료입니다. 자, 파단 형태, 단면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응력이 하중이 작용할 때 우리가 일정한 면에서의 어떠한 일정한 각도를 갖는 면에서의 우리가 법선 응력, 그러니까 수직 응력과 우리가 전단 응력을 알아보는 게 바로 응력의 조합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재료가 있는데, 사각형의 어떠한 재료가 있는데, 자, 여기에 P라는 하중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여기에서 단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P하고 S로 되어 있는 이 단면을 A라고 하면, 이때의 수직응력 시그마 X는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A분의 P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자, 세타만큼 이렇게 경사진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수직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N이라고 하고, 여기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응력을 우리가 타우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P하고 S 단면, 이 단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자, P하고 Q 이렇게 경사진 세타만큼 경사진 이 면의 단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A-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P니까, 자,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 힘이 P니까, 자, 이 세타만큼 기울여져 있는 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 힘은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우리가 P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임의의 경사각 세타에서의 수직응력, 즉 법선 응력을 우리가 구하는 식은, 자, 시그마 n에다가, 자, A 다시, 그러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에다가 이쪽 단면적을 곱하면 우리가, 자, 이쪽에서의 P 코사인 세타, 이쪽에서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건 다시 표현하면 시그마 n은 P 코사인 세타, 자, 이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자, 이 경사진 면의 단면적을 나눈 값, 그래서 시그마 n은 P 코사인 세타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자, A-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A-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A를 넣을 수가 있고, 자, 코사인 세타분의 A분의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A분의 P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분의 p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a분의 p가 시그마 x가 되겠죠. 네, 원래 시그마 x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그래서 자,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시그마 n, 이 접선면에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 n은 자,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임의의 경사각 세타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그러니까 전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단 응력은 타우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 여기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우 곱하기 자, 경사진면의 단면적 A-는 P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타우는 A-분의 P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A-는 다시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A분의 P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가 2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A분의 P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타만큼 경사진 단면에서의 전단 응력 타우는 2분의 1 시그마 x, 그러니까 수직 응력이죠. 네, 시그마 x에다가 사인 2세타를 곱한값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서 삼각함수의 성질 여기에서 보시면 자, 한 면이 우리가 이렇게 직각인 이러한 삼각형에서 우리가 자, 밑변을 A, 그 다음에 이 긴 면을 C, 그 다음에 이 높이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 삼각비는 자, 사인 세타는 C분의 B다. 자, 사인 세타는 자, 사인은 우리가 C분의 B다. 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B는 자, 여기는 B는 C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할 때 우리가 S자를 우리가 필기체로 쓰면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분모, 나중에 나온 게 분자. 자, 사인 세타는 C분의 B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사인 세타는 C분의 B고, 이걸 다시 우리가 나타내면 B는 C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은 C, C를 요렇게 쓰죠. 그러면 순서대로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다. 이렇게 C분의 A, 먼저 나온 게 분모, 나중에 나온 게 분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C를 써서 네, C분의 A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C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인 180도 플러스 2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코사인 180도 플러스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두 번째에서 덧셈 공식에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는 자, 세타 플러스 세타는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건 다시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요 식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타우를 구할 때 우리가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자, 여기에 상가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2세타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식을 더하면 이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2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가로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가로 닫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기억식과 니은식을 빼면, 자, 2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서 사인 제곱 세타를 우리가 다시 나타내면 2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가로 닫고 이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사면에서의 우리가 응력을 계산하려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상가함수의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임의의 경사각 세타에서의 공액 법선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경사면에서의 작용하는 이러한 수직 응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공액 응력입니다. 공액 응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타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요 면이 되겠습니다. 요 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90도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 시그마 n 다시 요 부분의 응력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공액 법선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공액 법선 응력을 구하는 식은, 자, 시그마 n은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에, 자, 세타 대신에 우리가 90도 더하기 세타를 우리가 대신 대입해 주면 된다. 그래서 시그마 n 다시는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자, 여기 세타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넣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시그마 x 가로 열고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가로 닫고에 제곱을 해주고,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 x는,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가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은 아까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보충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시그마 x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 경사각을 갖는 공액 법선 응력 시그마 n 다시는, 자, 시그마 x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세타의 각도를 갖는 면에서의 공액 전단 응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우는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에 우리가 세타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우 다시는 2분의 1 사인 x 시그마 x 사인 2 가로 열고 90도 플러스 세타, 자, 세타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180
플러스 2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타우 다시는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것은 다시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다시는 자 마이너스 타우와 같다. 그래서 두 직교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의 크기는 같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우리가 응력을 갖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n하고 시그마 n 다시를 우리가 더해주면, 자 시그마 x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시그마 x 사인 제곱 2세타 이거를 우리가 더해주면, 자 시그마 x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시그마 x 공통으로 들어있는 시그마 x로 묶으면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x만 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그마 x는 우리가 어떠한 직사각형의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수직응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a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n과 시그마 n 다시를 더한 우리가 값은 자 시그마 x, 그러니까 수직응력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타우 플러스 타우 다시는, 자 아까 타우하고 타우 다시는 우리가 값이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타우는 마이너스 타우 다시가 된다. 자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경사각을 갖는 경우에 우리가 시그마 n과 시그마 n 다시를 구했을 때, 자 시그마 n과 시그마 n 다시를 더하면 시그마 x 일반적으로 수직응력이 되고, 이 값은 a분의 p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타우하고 타우 다시는 우리가 서로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같은 응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우와 타우 다시를 더하면 우리가 0이 된다. 자, 이 말은 다시 타우 다시는 마이너스 타우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임의의 경사각 세타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에서 우리가 세타 임의의 경사각이 0이면, 각도가 0도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임의의 경사각이 0도란 얘기는 우리가 수직면에 작용하는 응력, 그러니까 시그마 x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n은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세타가 0이 되면 우리가 1이 되니까 시그마 x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n 다시는 자 시그마 x의 사인 제곱 세타, 여기에서 세타가 0이 되면 n은 0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가 0이 되니까 자 시그마 x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 다시는 0이 된다. 자 타우는 세타가 0이면 2분의 1 사인 시그마 x 사인 2세타니까 여기에서도 사인 0도가 우리가 0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인 선도를 그려보면 사인 선도는 자 0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0에서 0, 그 다음에 180도에서 0, 360도에서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 값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사인 0도는 0 해서 자 이 값도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타우 다시는 우리가 타우하고 타우 다시는 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0이면 자 타우 다시도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타가 45도일 때, 세타가 45도 즉 4분의 파이일 때, 자 시그마 n은 자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45도 해주면 자 2분의 1 시그마 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 다시는 자 시그마 x 사인 제곱 세타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x 사인 제곱 45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도 동일하게 2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타우는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니까 사인 2세타에다가 45도를 넣어주면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사인 90도는 1이죠. 네,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우와 타우 다시는 우리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45도에서 우리가 봐보면 자, 시그마 n, 시그마 n 다시 타우, 타우 다시를 쭉 봤더니 전부 다 자, 시그마 n 다시는 n 다시 타우는 2분의 1 시그마 x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n하고 시그마 n 다시 그 다음에 타우는 전부 다 2분의 시그마 x가 되고, 자, 여기에 있는 타우 다시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타우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우리가 단수 능력의 자, 이런 단수 능력의 응력 값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모아원이라는 우리가 모아라는 사람이 만든 자, 응력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을 우리가 그림으로써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단수 능력 임의 경사각에서의 응력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모아원을 그리는 방법,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쉽게 우리가 응력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아원을 그리는 방법.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림 3-3에 단수 능력의 모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x축을 우리가 시그마, 그러니까 수직 응력을 나타내고, 자, y축으로는 우리가 타우, 전단 응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좌표를 먼저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 두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0점이라고 했을 때 0점에서 자, 첫 번째 0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 좌표를 잡고 x축을 시그마, y축을 타우로 잡아서 이렇게 좌표를 그린다. 자, 두 번째 시그마 축에 시그마 x의 값을 a점으로 잡아 OA를 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린다. 자, 여기에서 자, 5가 아니고 0이죠. 0. 자, 이 0점에서 자, 여기 A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을 그린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원의 중심 C를 잡아 경사각의 2배인 2세타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원주상에 잡아 D라 하고, 자, 원의 중심점 C와 연장하여 D1을 잡는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 그러는데, 자, 임의의 2세타 여기에서 자, 2세타를 갖는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점하고 D점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그으면 자, 요게 우리가 2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5점까지 그으면 이게 세타가 됩니다. 자, 요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어졌다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D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 여기가 2세타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요게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항상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D하고 D1을 이렇게 긋는다. 그리고 네 번째 원주상의 점 D와 D1에서 X축에 수직선을 그어 시그마 축과의 교점을 F 그 다음에 F1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여기 D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시그마의 줄을 긋고, 자, 이 지점을 F라고 하고, 자, 여기 D1에서의 이렇게 수직선을 우리가 그어서 이걸 F1이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그림에서 시그마 n은 자, 우리가 시그마 n은 우리가 OF
자, OF. 자, 여기죠. 예. 우리가 원점에서 F까지의 이 거리가 우리가 시그마 n이 된다. 자, 시그마 n. 그래서 요 시그마 n을 구하는 방법은 요거 시그마 n. 그 다음에 시그마 n 다시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O에서 F1까지 5에서 F1까지의 이 거리가 시그마 n 다시가 된다. 그 다음에 타우는 df. 자, 타우는 자, 여기 D에서 여기 F까지의 요 거리가 우리가 타우다. 그 다음에 타우 다시는 자, 여기 D1에서 F1까지의 이 거리가 타우 1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우하고 타우 다시는 자, 크기는 같고 자, 반대 방향, 반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아 원을 그려 가지고 요 값들을 우리가 계산함으로써 쉽게 우리가 응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값들을 우리가 다시 봐보면 시그마 n이라고 하는 거는 OF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OF는 OC 플러스 CF 이 값을 더한 거다. 보시면 자, OC에다가 CF를 더한 값, 요게 바로 시그마 n이죠. 여기 반지름에다가 여기 CF만큼 더한 이 거리. 그래서 요 반지름 값이 이 반지름 값이 자, 이 전체가 우리가 이 원의 전체가 시그마 x니까 요 반지름은 얼마겠습니까? 네. 네, 맞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나머지 요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자, 요 값이 요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시그마 x. 그죠? 2분의 시그마 x에 자, 여기 요 CF만큼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x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아원을 그려서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n 값을 구하면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우리가 다시 시그마 x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시그마 n 다시는 우리가 OF1의 길이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OC에서 F1 C를 OC의 길이에서 F1C의 길이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C가 아까 반지름이니까 2분의 시그마 x였죠. 그 다음에 자, 요 F1C는 우리가 2분의 1 시그마 x 코사인 2세타 요 값을 빼주면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시 쓰면 시그마 x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시고 자, 타우도 마찬가지로 df는 우리가 cd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에 CD가 우리가 2분의 시그마 x니까 네, 그래서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타우도 마찬가지로 타우도 마이너스 d1 f1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c d1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타우와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러한 응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볼 내용으로 자, 우리가 모아원에서 우리가 세타 시그마 n 타우 이렇게 두 변이 있을 때 자, 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는 우리가 t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자, 필기체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t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t 그래서 시그마 n분의 타우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 세타는 t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 n분의 타우 이렇게 쓴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시그마 n분의 타우, 즉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시그마 n분의 타우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세타가 0인 경우에 시그마 n이 맥시멈이 되는데 이때 시그마 x 값, 그러니까 수직 응력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는 a분의 p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세타가 45도인 경우에 우리 타우가, 그러니까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되는 값은 아까 2분의 1 시그마 x 값을 갖더라. 그래서 자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x가 a분의 p니까 2분의 1 곱하기 a분의 p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면의 치수가 8mm 곱하기 24mm인 강대가 인장력, 그러니까 P 하중을 15kN을 받고 있다. 그림과 같이 30도 경사진 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자, 이러한 강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P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 P가 15kN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경사진 면에서의 전단 응력은 이렇게 전단면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우리가 전단 응력 아까 구하는 식 있었죠. 전단 응력은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시그마 x는 자 a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분의 p 사인 2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값들을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자 단면적 여기에 8mm와 24mm니까 이걸 미터 단위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뉴턴이나 메가파스칼을 우리가 자 미터 단위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거 미터로 나타내면 자 0.008, 그 다음에 24mm는 0.0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5kN이니까 뉴턴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데, 자 여기에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야 되겠죠.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사인 자 2세타, 그러니까 사인 120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자 여기가 30도면 자 여기는 60도죠. 60도. 그래서 60에 2 세타, 그래서 120도를 해주면 33.8 메가파스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임의의 경사각을 갖는 경우에 우리가 응력 값을 구하는 공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축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